있고 좀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아이입니다. 사회성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놀자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누구랑 놀았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친구랑 잘 지내, 잘 어울려. 그럼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 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주임쌤 채널이 조금 더 활성화되기 위한 고민을 나름 좀 했고요. 어떤 새로운 콘텐츠로 좀 찾아뵈면 우리 쌤들이나 우리 어머니들께 많은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아이 시리즈입니다. 아이 시리즈. 네. 우리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시리즈로 해서 좀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것을 첫 주제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요. 나름 제 채널을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댓글이 달리는 그런 것들을 다 좀 수요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성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성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사회성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회성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 아이가 친구랑 잘 지내, 잘 어울려. 그럼 이 아이는 사회성이 좋은 아이. 이 아이는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 혼자 놀아. 그러면 이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회성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회성은 물론 어느 정도 친구와 어울리는 것에 있어서 잘 어울리는지 잘 어울리지 못하는지 이것이 어느 정도 척도가 되기는 하지만 사회성이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과 기분 등을 조금 알고 또 이에 대해서 서로 적절한 대처를 하고 적절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고요. 나와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구와 내가 잘 지내는 것만으로는 사회성이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성이 조금 복잡하고 좀 광범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끝까지 좀 들어보신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정리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중학교 1학년인 딸이 하나 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 굉장히 성향이 많이 차이가 나고 다른 아이예요. 딸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인싸라고 하죠. 이 아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친구들과의 교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성격 자체가 밝고 솔직하고 그리고 어느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또는 이제 제가 어린이집에서 같이 있을 때도 항상 물어봐요. 너 오늘 누구랑 놀았어? 누구랑 친하게 지냈어?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우리 누구 친구하고 잘 지내나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있나요? 이것을 가장 먼저 물어볼 정도로 친구와 좀 먼저 다가가고 친구와 소통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성향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의 성격은 성향 자체가 낯가림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만 처음에는 좀 낯가림이 있고 좀 새로운 환경에 있어서 이렇게 먼저 나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가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킬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딸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이 정말 좋은 아이예요. 네, 왜냐하면 환경과도 잘 어울리고 친구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어울리는 것은 크게 걱정이 없지만 친구와 어울리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봤을 때 이 아이는 사회성이 떨어져?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자기 성향 자체가 낯선 것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먼저 다가가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기술이 조금 부족한 것일 뿐이지 정말 떨어지는 사회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이 아이가 누구랑 놀았어? 라고 물어보면 몰라?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하고 놀았어? 그럼 또 몰라? 그러니까 이 질문이 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좀 괴로운 질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는 궁금하잖아요. 누구랑 잘 놀았는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에 대한 것들. 혹시 이 아이가 좀 사회성이 떨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에게 이 질문은 의미가 없구나.
이 아이는 좀 기다려 주어야 하는 아이구나. 기다리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이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아이를 두고 사회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아이를 계속 들들들 볶았다면 이 아이는 나는 그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나는 친구들하고 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못 되는구나 하면서 좀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물러서서 보니까 이 아이는 성향 자체가 낯선 것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구나. 그러나 그 방법을 또 친구들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었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데도 어려움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회성은 이런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사회성을 결정짓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양육 태도를 가졌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좀 과보호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님 또는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님 또는 비일관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님 또는 일방적인 양육 태도를 가진 부모님 부모님들의 양육 형태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회성은 천차만별이고 그 차이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의 사회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양육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셨다면 나의 양육 태도는 어떤가 또는 우리 아이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어떤가를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한 번쯤은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또 긍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또 집단놀이의 경험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이에게 자신감 심어주기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되게 자존감도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낯선 환경이나 낯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쉽게 내어놓을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신감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 나는 저 친구하고 내가 분명히 놀자라고 했을 때 저 친구가 나 거절할 수도 있어.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성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친구 관계에서 네가 조금은 뭐 거절도 당해봐도 되고 좌절도 겪어봐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아이가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 실패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그 실수를 통해서 아이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은 적당한 실패와 그리고 주변 환경의 격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사회성에 있어서 자신감 있는 아이로 키우시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맞닥뜨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경험 안에서 실패하고 좌절을 겪어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저 아이한테 가서 놀자고 했을 때 우리 아이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는 우리 아이가 저 아이랑 놀자 했는데 저 아이가 거절했어. 우리 아이 어떡하지? 하실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관계에서의 실패, 그러니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실패, 실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얻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것은 같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런데 괜찮아. 우리가 조금 더 이번에 다른 방법을 좀 사용해보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느끼고 많은 환경을 맞닥뜨릴 수 있도록 좀 많이 노출을 시켜주시는 것이 자신감을 기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두 번째, 재촉하지 않기입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 직면했을 때 누구나 다 좀 낯설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아이가 빨리 적응하도록 옆에서 재촉하신다거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면 아이의 불안감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환경과 충분한 상호작용, 환경과의 충분한 탐색을 거치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충분히 안정감을 느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아이가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옆에서 좀 지지해주시고 재촉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너 어린이집 간 지가 지금 언젠데 아직 친구가 없어. 너 어린이집 간 지가 언젠데 아직 적응을 못해. 너는 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쑥스러워하니?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는 좀 적응이 늦을 수 있는 아이구나, 우리 아이는 낯선 것에 대해서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한 아이구나 라고 해서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 엄마는 기다릴 거야. 네가 어린이집에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어린이집에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네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엄마는 계속 기다려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항상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보자 라면서 아이에게 엄마는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아이의 불안감은 떨어지고 아이가 환경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불안이 조금 높은 아이라면 미리 사전에 일어날 일들, 맞닥뜨리게 될 환경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먼저 사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상황에 그냥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의 정보를 가지고 임한다면 조금 더 아이가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또 그렇게 미리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의 사회성을 좀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요인입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애착관계를 형성하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애착관계는 36개월까지가 가장 피크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36개월이 지났는데 근데 애착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아이는 애착관계에서 실패한 것인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애착은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후에도 얼마든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과 충분한 긍정적인 애착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환경과의 긍정적인 애착 또한 이 아이한테 별로 어렵지 않게 됩니다. 애착 형성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것이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줄 것, 그리고 아이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주실 것. 그런데 이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이라는 것을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랑만 같이 있으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체가 되었든 언어가 되었든, 그래야지만 이것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고 아이는 인식하게 되고 아이의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일관적인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관적이지 않은 양육 태도는 아이의 애착을 오히려 불안정 애착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관적인 하루 일과, 일관적인 엄마의 훈육, 일관적인 엄마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항상 같은 패턴으로 일관적으로 어머니께서 아이를 대해 주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기술 가르치기입니다. 사회적 기술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기술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모아봤는데요. 먼저 도와주기, 공유하기, 그리고 나누어 쓰기, 공감하기, 그리고 대화의 기술, 자기주장, 친구 만들기, 감정 조절, 스트레스 관리,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아이가 기술을 배워감으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되는데, 이 많은 기술들을 언제나 가르치느냐, 굉장히 어렵고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들의 올바른 모델링입니다. 아이 앞에서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 앞에서 양보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술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된다면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골고루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정서를 좀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학자는 아니지만 저는 사회성의 핵심은 공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존, 같이 존재하는 거 말하죠.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되었든 좀 아이들이 긍정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든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양육 태도와 그리고 올바른 모델링,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과 인내를 가져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이 결코 어려운 부분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를 알려줄게요. 이것은 제가 얼마 전에 그 부모교육 자료로 좀 활용을 하였던 그 기술 검사지입니다. 그 중에서 조금 몇 가지 좀 어머니들께서 의아해 하실 만한 항목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일단 어떤 활동이나 놀이에 즐겁게 참여하는지, 중간에 끼어들어야 할 경우 양해를 구하고 끼어드는지, 자신의 애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지, 또 화가 났을 때 말로 표현하는지, 지루할 때 혼자 할 일을 스스로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이는지,
도움이 필요한 또래나 어른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지, 이런 항목들이 사회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의 그 문항들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정서 표현 능력, 질서의식, 자신감, 이 4가지의 하위 항목을 가지고 사회성이 얼만큼 발달되어 있는 아이인지를 체크해보는 그런 기술 검사지입니다. 사회성은 단순히 누구와 잘 지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과 이 아이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신다면 우리 아이의 사회성이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저희 아들처럼 좋아지는 것들을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아이 시리즈 첫 번째로 사회성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이 시리즈 2번째, 3번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아이 시리즈가 나갈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우리 주임쌤의 좋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하고 즐겁고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이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는 그런 부모님, 선생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자,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